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테슬라는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공장을 새로 만들고 있고 내년에 전기차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이런 목적하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유상증자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체시스라는 회사도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체시스는 유상증자 소식에 마이너스 22%나 하락을 했고 그 뒤로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현재는 52주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조이시티라는 회사는 한 주당 2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뒤 3일 동안 주가가 무려 40% 이상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과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어떤 게 호재고 어떤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충당하는 행위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악재이고 주가의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보통 유상증자 공시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본금 충당을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해 자본금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회사의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는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신주인수권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분들은 유상증자가 진행되기 전 신주인수권이 발행이 되는데,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기간 내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며 신주인수권 매도는 HTS를 통해서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주를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의 가격은 공시에 써진 가격보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 신주인수권 거래 가능 기간에는 꼭 신주의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 중에서 호재인 유상증자도 있습니다. 이 뉴스를 자세히 보세요. 광림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 이 공시가 나온 뒤 2,700원이었던 광림의 주가가 4,270원까지 상승하며 무려 5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무상증자 종목인 조이시티와 비슷한 모습이 나왔는데, 도대체 광림은 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일반인 유상증자와 달라요. 일반인 유상증자와 달리 다른 기업이나 혹은 친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신주를 나눠주어 유상증자를 받는 겁니다. 주로 중소기업이라던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자주 나오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다? 재무상태가 적자예요. 재무상태가 적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로 작용되죠. 자, 광림 같은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아주 참담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 및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림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만약에 올해도 적자가 지속된다면 광림은 다음 연도에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종목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4,300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지금은 1,790원. 유상증자의 찌라시가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제가 4년 전에 올렸던 영상과 그리고 매매일지를 보시면은 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직접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 말씀드린 게 뭐죠? 이 종목 유상증자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험 종목에 선정이 돼 있으며, 만약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니 이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상장 폐지 직전인 회사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자주 실시합니다.
광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주가를 빵 띄운 다음에 대주주가 먹튀를 하거나 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를 하거나 혹은 전환사채 발행, 블록딜 이런 악재 뉴스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업체 측에서 돈을 입금을 안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진행되지 않았고 상장 폐지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면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체가 나왔다는 뜻이 내가 가진 회사가 지금 재무제표가 안 좋고 적자가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그러면은 일반적인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거의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말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도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와 다르게 기존 주주를 배정해서 신주인 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유상증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악재입니다. 한 예로 여기 보시면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은 9월 17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만원이었던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50%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17,000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가 실시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가요? 왜 주가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신고가를 갔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테슬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유상증자가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유상증자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시세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다른 회사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유상증자 규모는 다른 회사보다 적은데 지금 테슬라 시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5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시총에 비해서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죠. 자, 테슬라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10군데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유상증자는 주가의 상승 신호, 자본 구조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시면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죠. 자,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만년 적자 회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게 테슬라의 영업 실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 3분기까지 단 한 번도 실적이 흑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2020년은 약간 다르지만 원래 테슬라는 적자가 계속 쌓여가는 회사인데 최근에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도 있지만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보급이 매우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올해만 주가가 650%가 뛰었어요. 그에 비해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작년 판매량은 37만 대 정도밖에 판매가 안 돼서 이는 토요타 자동차 판매량의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동차를 1045만 대를 판매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테슬라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이 부근인데 당연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레포트가 판을 쳐서 테슬라가 유상증자 후에도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헬릭스미스라던가 이런 회사도 증권사에서 유상증자 후 긍정적인 레포트를 써주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유상증자를 하면은 긍정적인 레포트보다는 악재 레포트를 많이 쓰는 걸까요? 지금은 여러분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어서 헬릭스미스의 공매도가 별로 없지만 유상증자가 뜨면은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 악재 레포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 대부분은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유상증자를 합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띄우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유상증자를 하는 명목으로는 신약 개발이라던가 신사업 건설 혹은 신사업 개발을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실상은 다르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왜 저렇게 유상증자 한 방에 주가가 55% 이상 급락이 나왔을까요?
헬릭스 미스도 R&D 및 신약 개발 착수라는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옵티머스라던가 라인펀드 같은 데서 하는 DLS, ELS 같은 높은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다 날려먹어서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서 509억 원의 자금을 모았는데 이 중에서 2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습니다. 그리고 400억 원은 충북 음성의 공장 설립, 나머지는 임상시업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펀드 회사에 돈을 넣은 거를 보고를 안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엄청나게 논란이 됐어요. 왜? 돈을 다 날려먹었으니까. 그래서 헬릭스 미스라던가 HLB라던가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가 큰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공시에는 R&D 비용을 추진한다, 임상 실험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가 250억, 400억 원 이렇게 큰 돈을 DLS 이거 원유 선물 이런 거 DLS 상품에다가 넣어가지고 돈이 다 녹아버려서 주가도 하락하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상증자는 작전 세력이랑 다 연탁이 돼 있어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띄우고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공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고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악재가 떠도 점 하로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빠져봐야 마이너스 22% 혹은 20% 정도 빠지는데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면 유상증자 한 방에 점 하한가를 가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무상증자는 과연 호재일까요? 일단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다릅니다. 주주에게 새로운 자본금이 없이 주식수를 늘려서 증자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이며 적자 기업이 아닌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 회사에서 대부분 무상증자를 실시합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상한가 내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많죠. 조이시티 아까 44% 올랐죠.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급등을 하고 유상증자가 오히려 완료가 되면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발표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유상증자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상증자 호재에 주식을 함부로 매수하는 것도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증시가 미친 게 뭐냐면은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3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무상증자를 한다는 한마디의 상한가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죠. 자, 보시면은 조이시티라는 회사는 분명히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적자 기업이 지금 무상증자를 했어요. 지금 제약주는 더 미쳤어요. 흑자가 나는 회사는 4개밖에 없는데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헬릭스 미스도 무상증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다? 주가 띄우. 왜냐?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공시를 띄우면 상한가를 갈 거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무상증자라는 단어만 들면은 무조건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무상증자가 완료됐다고 하면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나왔지만 일단 무상증자 뉴스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달려들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무상증자를 발표한 회사 70%가 전부 다 적자 회사고 무상증자가 좋은 게 뭐예요? 주가가 늘어났으니까 그 회사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을 더 팔 수 있다. 이런 건데 적자 회사들은 배당을 안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가를 띄운 다음에 악재 공시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들 중에서 재무제표를 봤는데 적자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사세요. 여기 기사를 보세요. 주가가 오르자 대주주가 바로 먹튀를 했고 또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했죠. 힘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여기서 발표했습니다. 상한가 갔죠. 다음날 올랐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빠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시가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해서 미쳤다고 해도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 중에서 적자인 기업은 무조건 거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